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권 주자로 키워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신드롬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그 여야를 막론하고 윤 전 총장과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아주 정치인들이 내가 윤석열하고 친하다, 네. 내가 안다 아주 강조하는 모양이네요. 옛날에 뭐 이제 안철수 네. 후보와 친한 게 자랑이던 시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철석연대, 안철수의 철, 윤석열의 석을 뭐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윤 전 총장과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모종의 의사소통이 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윤석열과 연결될 고리가 있다, 뭐 껍질가 있다. 이런 거죠.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윤 전 총장과 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하던 시절부터 간간히 연락을 해왔던 사이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일 때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찰이었으니까 뭐 연락도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하니까 뭐 연락을 해왔던 사이. 윤 전 총장과 다른 후보 관계를 봐도 본인이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궁금한 게 박 후보가 지금 전화를 걸었을 때 윤 전 총장이 전화를 받을까요? 궁금하네요. 아니,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무슨 짝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주 대놓고 좋아하는 거네요. 네, 다들. 네,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끈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대권 주시 1위니까 네. 이분과 친하다는 게 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아님 말고 그렇게 되겠죠. 뭐 정치. 뭐 아닌 걸 확인을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근데 이렇게 윤석열 같은 이런 분이 여러 분 있었잖아요. 여러 번 사실은. 있었죠. 여러 번 거의 있었는데. 뭐 거의 4년 주기설처럼 대선 시절만 되면 한 명씩 나왔죠. 네. 우선 첫 번째 주자 누가 있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네. 2002년 월드컵 열기를 바탕으로 한때 유력 주자로 떠오른 정몽준 전 의원이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여질 만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시간에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물론 뭐 묵윤질 정치를 내세운 박찬종 뭐 전 의원.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대선 주자라고도 뜨긴 떴는데 서울시장 선거 때 좀 떴기 때문에 단시간에 유력 주자로 떠올랐죠. 뭐 이인재 전 의원도 40대 기수로는 내세우고 했지만 이제 그때는 이 정몽준 신드롬의 약간 조상격, 맞아요. 신드롬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이쯤 그 월드컵 때 기억이 나요. 정말 히딩크 대통령도 국가적인 영웅이 됐고, 그렇죠. 선수들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인기 많았죠. 대통령 하자고 기억이 나요.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또 최근에는 반기문 있었고 또 그 좀 전에는 고건 전 총리 신드롬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 2006년도죠. 고건 신드롬이 불었습니다. 이제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안정된 국정 운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죠. 한때 지지율이 뭐 1등이었습니다. 그 2위와 격차가 2배 이상 이제 벌어지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 2위가 제 기억에는 이명박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쨌든 고 전 총리는 햇볕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이후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넌 뭐냐? 회색 분자란 얘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뭐 결국에 2007년 1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고건 총리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지금 편집장인 김성돈 편집장이 여기 인터뷰를 한다고 고건 전 총리가 새벽 5시인가요? 매일 가는 그 동네 목욕탕이 있어요. 뭐 거기 목욕탕에서 맨날 기다려서 이제 알몸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걸 여러 번 들었는데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국정 운영 이런 쪽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리고 외모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젠틀하게 했으니까 키도 크고 미남형이시죠. 그리고 좀 인기가 좀 좋았죠. 좋았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최근에 있었던 분. 그렇죠. 또 한 분 있죠. 그렇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분 때가 되게 굉장히 이분이랑 친하다 그러면 굉장히 뭐 각광을 받을 맞아요. 시기였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분 외교관이니까 밖으로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좀 연고가 없다 보니까 내가 반기문 라인이다 그러면 뭐 진짜 빵 떴죠, 진짜. 제가 이분 인맥 취재하느라고 고생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대단한 분이시죠. 그 2016년 말에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제 한 몸 불살라 노력하겠다며 사실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좀 안타까운 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최순실 최서원씨 국정농단 네, 사건과 네. 이렇게 좀 맞물렸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포기 선언하는 데까지 이제 2달 딱 걸렸는데. 너무 짧았어요. 예. 네, 굉장히.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인터넷, SNS,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통해 한꺼번에 쏟아진 상대 대선 후보 지지층의 견제 압박이 이유였는데요. 가짜 뉴스가 대부분이었어요. 가짜 뉴스가. 네. 근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외교관으로서 이거 외교를 해보시면 우리 선배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 의전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네, 네, 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이 유엔 사무총장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막 진짜 막 맘대로 이상한 질문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예. 익숙지는 않을 수 그렇죠. 있죠. 왜냐면 외교관이라는 게 다 파여든 틀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만 그렇죠. 움직이니까. 막 이제 거짓 가짜 뉴스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또 굉장히 조금 불쾌하고 안타까웠고 불쾌한 거를 또 표현을 하니까 그게 또 그 영상이 뉴스를 돌리고 생성하고. 예.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마 정말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은 이제 앞으로 유인전에 나올 뿐인데 우리나라의 영웅을 유인전에 나와요. 나오죠. 애들 그러니까 책에 우리나라의 영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가뜨린 겁니다. 음. 대단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대권을 중도에 포기했든 뭐했든 유엔 어쨌거나 사무총장을 그렇죠. 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고 네. 사실이 훌륭한 있잖아요. 분인데. 그런데 네. 너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또 뉴스를 한 뉴스 네. 안철수 네. 현상 신드롬 이분도 이제 한때 또 난리가 났었죠. 2011년도. 네. 이제 우리 그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먼 친척 중에 카이스트 교수 부부가 있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다고 카이스트 앞에서 안철수 후보가 강연을 하는데 추운데 몇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저희 친척을 얘기하면서 같은 카이스트 교수니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니 안철수 후보가 그 분들은 잘 알고 있으나 인터뷰는 안 한다고 호련히 떠났는데 그런 분이 요즘에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왜 그러겠습니까? 근데 기억이 난다. 네. 그때 왜 최 기자랑 저랑 네. 둘이 기사를 한번 같이 그렇죠.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네, 같이 쓴 게 있죠. 월간조선이 원래 둘이 잘 기사 안 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바로 안철수 신드롬 때 안철수의 학교 생활을 썼었죠. 학교를 썼는데 선배가 대학교를 네, 쓰고 제가 대학교 서울 제가 의대 파트를 맡고 제가 중고등학교, 네. 부산고등학교랑 네, 그 그걸 파트를 맡았죠. 맞아서 굉장히 우리가 크게 그것도 나중에 하면은 그게 왜냐면 학창 시절 기억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히트를 쳤죠. 그 안철수 때 굉장히 그때 열받았어요. 당시에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격인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굉장히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번에 방송에서 네. 한번 해보도록 안철수 하겠습니다.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치 무대에 딱 오르자마자 2011년도에 제가 그렇게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럴 때도 안 해줬을 때 당시 부동의 대선 후보 1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섰죠. 안 후보는 계속 정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신드롬의 주인공과는 거리가 멀죠. 지금 분위기는. 네. 예. 여태껏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신드롬 치고 네. 정말 자기가 이제 권좌를 네. 꿰찬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없죠. 이제 정치 세력 교체를 이제 윤석열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대를 네.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과연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도 없었던 건 사실이고 이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신드롬의 대한민국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신드롬의 주인공이 대선으로 딱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유력 주자인데 이거죠. 그러니까 야권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합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네. 이거를 풀어내야 돼요, 본인이. 네.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네. 그 측근들도 마음을 열어야 되고 네. 윤석열 전 총장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왜냐면 꿈꾸는 게 이제 반문 연대니까 네. 왜냐면 둘 다 서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렇죠. 태워야죠. 일단은. 국가를 위해서는 서로 양보를 네. 좀 해야죠. 이러다가 이제 국가가 거의 망할 수도 있는데 나라가 망하면은 국민이 의미가 없습니다. 국이 나라 국자인데요. 예, 국민의 국자가. 그리고 이제 아내와 처에 대한 네거티브도 아주 상당하겠죠. 네. 예, 검찰총장일 때도 말 안 들으니까 그 다 사건 수사한 것도 또 조사하고 그러는데 대선 주자가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혹독한 신고식과 검증 이거 외에도 막 많을 거예요. 뭐 이제 뭐 시작이죠. 예, 뭐 가짜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김대엽 씨 가짜 폭로. 네. 지금 보면은 뭐 학폭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네. 진짜인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냥 가짜인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가짜 네거티브도 가짜 뉴스도 난무할 거고 이런 거를 윤정훈 총장이 잘 뭐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제 파평윤 씨라고 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랑 좀 이제 가깝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내년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강력한 대선 주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근데 국민의힘과 함께하기에는 당 정체성에 대한 되게 깨름직하고, 그러니까 서로 윤석열 전 총장도 깨름직하고 국민의힘 그럼요. 입장도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정리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법 차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이제 정치 행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자기는 이제 검사로서 나름 객관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 근데 이제 결론이 어찌 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기로 복역하고 있는 것은 본인도 인간이기에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뭐 조국 수사할 때도 그러니까요. 자기도 인간이라서 인간적인 뭐 연민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털고 가야 될 네. 부분이 있기는 그리고 있죠. 뭐 나중에 이제 정혜연 선배랑 이제 방송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여기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기가 이렇게 찢기고 했는데도 나라 걱정한 거 보면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된다. 그러면 예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윤여준 전 장관이 아무래도 책사라는 타이틀을 가장 오랫동안 받으셨던 분이니까 이번에 윤 전 장관은 그 안철수 신드롬하고 윤석열 신드롬은 분명히 결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는 국민들이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자리는 아니나 현실 정치에 휘말렸던 점, 그리고 또 총장으로 있으면서 법치와 헌법 정신, 국민 상식 등을 얘기했는데 메시지 내용과 타이밍으로 봤을 때 정치적 감각이 좀 있다는 점, 또 특히 모욕적인 상황에서 어떤 그 짤막한 멘트를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훈련이 상당히 좀 맷집이 있다 그러죠. 상당히 됐다고 보는 점 등을 이제 거론하면서 윤석열 신드롬과 안철수 신드롬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윤여준 전 장관이 하셨습니다. 아마 윤 전 총장이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다면 국내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신드롬에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